새벽 2시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복도, 제 손이 302호 문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제 방은 304호인데 5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문 앞에 서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2번 두드렸습니다. 포옹 하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지방 출장을 왔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회사에서 저 혼자 보냈습니다. 50 넘은 여자한테 시키기 싫은 일을 떠넘기는 방식,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왔어요. 기차에서 창밖만 보면서 숙소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고 체크인 줄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짙은 회색 재킷, 목 뒤쪽으로 희끗한 머리카락, 카운터 직원한테 뭔가를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퍼졌어요. 로비에 잔잔하게. 저는 그냥 그 목소리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알아챈 것처럼. 그게 다였어요. 그때는 저녁을 혼자 먹고 방에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저녁 드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한테 밥을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냥 저한테. 우리는 1층 식당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았고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뭐 하는 사람인지도 그냥 밥을 먹었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시작됐고 테이블 위에는 소주 한 병이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고 남자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도 뭔가 말하려다가 삼켰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느낌, 그게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편한지.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는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열었어요. 제가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았어요. 방 안불은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작은 호텔 방 안에서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그게 무너뜨렸어요.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제가 선택했다는 걸 그 남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발, 2발. 남자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그냥 안겼어요. 포옹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의 손이 제 등에 얹혔고 아주 천천히 감겼습니다. 억세지 않게 부서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온기가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을 타고 발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창에 부딪히고 있었고 스탠드 불빛이 따뜻한 노란빛이었고 그 사람 재킷에서 나무 같은 냄새가 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책장 옆에서 나는 그런 냄새. 이렇게 안겨본 게 언제였지. 생각이 거기까지 갔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볼을 타고 남자가 알아챘어요. 등에 얹힌 손이 아주 조금 더 세졌거든요. 말은 하지 않고 그게 더 무너뜨렸어요. 왜 괜찮냐고 묻지 않는 게, 왜 우냐고 묻지 않는 게, 그냥 더 안아주는 게. 저는 그 사람 재킷 앞서풀 손으로 쥐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 빗소리만 들렸고 그 사람 숨소리만 들렸고 제 몸 어딘가에서 천천히 뭔가 내려앉는 느낌.
그러다가 남자가 아주 조금 뒤로 물러났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가까웠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 사람 눈이 저를 보고 있었는데 묻는 눈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눈. 내가 원하면 이라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손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제 볼에 닿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달아오른 볼에 닿는 차가운 손바닥. 엄지손가락으로 눈물 자국을 닦았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숨을 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마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어요. 그 닿는 면이.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 사람 숨이 제 코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게. 이 상태로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온도, 이 냄새, 이 빗소리, 이 사람. 그런데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제 이마에 댔습니다. 키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닿은 거였어요. 오래, 움직이지 않고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소리가 아닌데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세워두었던 것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그 사람 입술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볼이었어요. 눈물이 지나간 자리.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조금 내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그 사람 재킷을 쥔 손만 점점 더 꽉 쥐어졌습니다. 남자가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두 글자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눈이 또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 안에 스탠드 불빛이 작게 들어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섰어요. 먼저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술이 닿았어요. 아주 가볍게 처음에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또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그 사람 숨이 제 입술 위에 닿았고 그 온도가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어요. 당기지 않고 그냥 얹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손의 무게를 느꼈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스탠드 불빛이 벽에 길게 누워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허리에서 등으로 올라왔어요. 손바닥이 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선을 그리듯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 반복이 말보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람 옷을 처음보다 더 세게 쥐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남자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 소리가 입술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그 멈춤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끊긴 것처럼. 저는 그 멈춤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숨을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상태에서 숨만 가까운 거리로. 그리고 다시 입술이 닿았어요.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힘이 아니라 온도로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등을 감싼 채 멈춰 있었고 다른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붙잡혀 있는 느낌과 안겨 있는 느낌. 그 사이에서 제가 있었어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버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내려앉는 것처럼.
저는 조금 더 그 사람 안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남자의 손에 아주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세 개가 아니라 놓지 않겠다는 정도로. 그게 더 분명했습니다. 언제 거기로 이동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발이 침대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오래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왜 이렇게 기다려주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눈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손바닥을 감싸주는 방식으로, 어떤 말보다 무거운 방식으로, 제 손이 그 안에서 작아졌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손이 조금 풀렸어요. 남자가 일어나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나란히. 창밖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방 안은 스탠드 불빛 하나로 노랗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우리 그림자가 벽에 포개져 있었어요. 남자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덮는 것처럼. 저는 그 사람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뭔가를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그냥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무거워서, 오래 혼자 들고 있었어서. 남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빗소리가 더 멀어졌고 방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눈이 감겼습니다. 그 사람 숨소리가 일정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깨가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리듬에 맞춰서 숨을 쉬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졌습니다. 언제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 등이 침대에 닿아 있었고 천장이 보였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만드는 노란 그림자가 천장에 번져 있었어요. 남자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웠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제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도 돼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어요. 밤이 깊어진 목소리.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눈가 주름, 입꼬리, 저를 보는 눈. 이 사람을 내일 이후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는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한번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마에서 귀 뒤까지 딱 한 번이었는데 그 느낌이 손끝에서 목덜미까지 내려왔어요. 차갑고 조용하게. 저는 눈이 감겼습니다. 그 사람 손이 제 머리맡에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빗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에 잠깐 깼을 때 남자는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일정했고 얼굴이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모습을 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뺨 바로 앞에서 손가락 끝이 공기만 건드렸어요. 닿으면 이 조용함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닿지 않고 오래.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파랗고 얇은 빛. 이 밤이 끝나고 있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온기, 이 냄새, 이 빗소리, 이 사람 숨소리가 제 어딘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곳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빗소리는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얇고 하얀 빛. 남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멈췄어요. 일어났어요. 어젯밤 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저는 천천히 일어났고 구겨진 옷을 손으로 정리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비가 씻어낸 하늘이 차갑고 투명했어요.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였고 우리는 8시에 로비에서 갈라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가방을 들었어요. 뭔가 말할 것 같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봤습니다. 서로. 그 눈이 말했어요. 말없이. 어젯밤 다 봤다고, 다 알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뒤로 흘러가는데 머릿속에는 그 방 안 스탠드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나무 냄새, 빗소리, 이마에 닿은 입술, 제 머리카락을 쓸던 손. 그 남자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알았다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밤은 그냥 그 밤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고 그냥 제 어딘가에 조용히 놔둘 수 있는. 집 현관을 열었을 때 늘 그랬듯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없는 게 예전과 조금 달랐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고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예전과 같은 조용함인데 같지 않았어요. 그 밤이 뭔가를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뭔가를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 접어두었던 것,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물이 끓었어요. 저는 컵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벽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